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에너지 솔루션 코리아의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차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인데요.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아직 그대로 남아 있으신 거 보니까 저희 암모니아 엔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저는 미래 선박 연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암모니아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당사 암모니아 저속 엔진의 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사는 다양한 듀얼fuel 엔진들을 개발을 해왔고 개발을 저희 프로그램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LNG DF 엔진인 MEGI 엔진이 있고요. 이 MEGI 엔진은 최근에 발주가 되는 LNG 추진선에 대부분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운반선 전용으로 개발이 된 메가 엔진이 있고요. 메가 엔진은 단시간에 저희가 270대 정도 수주를 한 이런 엔진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메탄올 엔진이죠. MELGIM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LPG 운반선, 그리고 에탄 운반선에 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MELGIP, MEGIE 엔진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는 1250대 이상의 엔진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LPG 엔진, 메탄올 엔진의 기술이 적용된 LG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듀얼퓨얼 엔진 개발 역사를 잠시만 보면은 첫 듀얼퓨얼 엔진 LNG DF 엔진인 MEGI 엔진이 2008년도에 저희가 개발 착수를 시작을 했고요. 2012년도에 첫 엔진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첫 해상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작에서 개발 착수에서부터 첫 해상 시운전까지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디젤 사이클 컨셉을 적용한 메탄올 엔진, 에탄 엔진, LPG 엔진, 그리고 다른 컨셉의 오토사이클 엔진인 메가 엔진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개발 소요 시간이 최소 5년 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암모니아 엔진은 저희가 2019년도에 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개발 착수를 시작을 해서 현재 올해 원 실린더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풀스케일 테스트를 하고 2024년 말에 저희가 첫 상업용 암모니아 엔진을 조선소에 인도를 할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서 개발 기간이 약 5년, 그리고 첫 상업용 암모니아 엔진이 조선소에 인도가 되면 아마 조선 공정이 보통 6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선박은 인도가 2025년 말 정도에 예상이 됩니다. 즉 개발 착수에서부터 첫 해상 시운전까지 약 6년의 개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자분들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속 엔진 개발 역사나 개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초도 신규 엔진들이 출시가 돼서 이제 시운전을 하게 되면은 크고 작은 또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왜냐하면 이런 대형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다른 제품들처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아니라 R&D 엔진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R&D 엔진과 상업용 엔진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테스트 베드와 실제 해상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보통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도 그리고 엔진 제작사도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탄소 계열의 엔진의 출시하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은 보수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가지는 독성과 부식성이라는 특징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 독성 때문에 만약 저희가 리키지 사고가 나게 되면
크루 선원들의 생명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상에서 완벽하게 검증이 된 후에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5년에 첫 이 암모니아 엔진이 탑재된 선박이 해상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2026년도에 해상에서 검증을 한 후에 2027년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모니아 엔진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유사한 전망들과 그림에 저희 자료를 좀 인용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머스크사에서 보시면 이게 회색 색깔인데요. 이게 머스크사에서 2100TU 피드 컨테이너를 현대미포조선에 그리고 16,000TU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현대중공업에 메탄올 추진선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는 국내에는 HMM 그리고 세계의 다른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는 이 촉매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됐고요. 현재는 다른 선종 PCTC 벌크 탱크선으로 이런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메탄올 이 신조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었는지를 보면 2021년, 2022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그 이후에도 이 암모니아의 적용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암모니아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26년 해상에서 검증이 완료가 되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연두색 초록 색깔이죠. 발주가 일어나면 2030년에는 이런 암모니아와 메탄올이 약 50% 절반 이상이 차지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2035년이 되면 암모니아의 발주가 메탄올의 발주를 넘어서는 분기점 정도로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신조 시장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전체 선대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이런 전망을 한 건데요. 지금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약 싱글풀 오일 타입이 약 34% 그리고 암모니아가 27% 메탄올이 21% LNG가 15%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암모니아, 이 메탄올이 그리고 바이오퓨얼 등등이 대체 연료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암모니아가 메탄올이나 다른 대체 연료들보다 더 이런 잠재력이 크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냐? 그거는 암모니아가 만드는 생산 공정이 다른 대체 연료들보다 더 간단하고 그래서 원가가 더 싸기 때문에 즉 선박 연료로서의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충분히 그린 암모니아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런 암모니아가 과연 이런 공급량이 소요량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입니다. 근데 다행히 롯데 정밀화학에서 아까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수요가 있으면 공급량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충족 부분은 다른 대체 연료들도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오퓨얼도 그렇고 이 메탄올도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앞에서 설명드린 신조시장 그리고 선대 기준에서 이런 대체 연료의 비중들을 고려할 때 암모니아는 2030년에 약 2,200만 톤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2050년에는 3억 4천만 톤 정도의 암모니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암모니아 엔진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엔진에 대해서 좀 지금 알려진 것들을 보면 일단 상업용 암모니아 엔진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마 암모니아 엔진 개발 이런 속도는 아마 저희 당사가 제일 빠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실험실 조건에서 작은 암모니아 엔진으로 테스트를 한 것과 그 결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특히 이 암모니아가 점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소가 연소가 좀 잘 어렵고, 그리고 연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미스파이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션 측면에서 보면은 앞에서 현대 한국조선해양의 김규도 상무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아모니아 슬립, 그 다음에 녹스,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이제 연소와 이미션, 그리고 아모니아 핸들링과 관련 세이프티라고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연소와 뭐 이미션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점화가 어렵고, 그 다음에 연소가 이제 느린 부분, 그리고 이미션 특성들이 다른 이 탄소 계열의 이미션 특성과는 틀리다. 그리고 아모니아가 이제 독성이다 보니까 이 선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어떻게 핸들링하는 프로시저와 그다음에 세이프티 컨셉이 잘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모니아 엔진은 메탄올, 그다음에 LPG 엔진이 적용한 LGIP 연소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아모니아를 버닝하기 위해서는 작은 양의 파일럿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원실린더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 한 15% 정도의 파일럿 오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겟은 지금 5%까지 낮추는 게 저희 R&D 타겟이고요. 그리고 엔진 효율은 지금 퓨얼 모드나 아모니아 모드 기존의 이제 저희 컨벤셔널 엔진의 엔진 효율과 동일한 엔진 효율을 내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모니아 엔진은 LGIP 인젝션 시스템을, 그러니까 메탄올 LPG 엔진이 적용한 LGIP 인젝션 컨셉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LGIP 인젝션 시스템이라는 게 즉 암모니아 연료 탱크에서 암모니아 공급 장치를 거치게 되면은 약 80바 정도로 압력을 승합을 시켜서 액체 상태로 이 더블월 파이프를 통해서 엔진 쪽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엔진의 이 퓨얼 부스터 인젝션 밸브에서 80바가 한 600바 이상으로 승합이 되어서 액체 상태로 이 연소실 내로 분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LPG 메탄올과 틀린 부분은 공급 압력이 메탄올은 뭐 10바, 그다음에 LPG는 50바, 암모니아는 80바,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고요. 전체 컨셉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면 R&D 센터가 있고, 그 R&D 센터에 2대의 저희 R&D 엔진이 있습니다. 그중 한 대 R&D 엔진 중에 한 실린더를 암모니아를 연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빌딩을 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벙커링 설비, 아모니아 탱크, 아모니아 공급 장치, 그리고 암모니아 관련 이제 보기 시스템들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 올해 6월 말에 모든 커미셔닝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3일 날 첫 암모니아 연소를 시작을 해서 성공적으로 연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 암모니아가 뭐 점화도 어렵고 그다음에 연소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소가 제대로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내부적인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고, 이 연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모니아 개발에 있어서 사실 뭐 연소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 이미션, 특히 아모니아 슬립, N2O, 그다음에 뭐 녹스를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중에서 N2O, 뭐 아산화질소라고 하는데요.
아산화질소는 지구 온난화 개수, 그린하우스 개수 그 개수인 개수가 약 3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배출이 되게 되면 이 CO2 팩터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어를 해야 되고요. 저희는 지금 엔진 튜닝 기술로서 N2O 배출을 이제 제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되지 않으면 이 후처리 장치를 통해서 이제 N2O를 제거를 하는 게 저희 플랜 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슬립과 녹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SCR 기술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실린더 테스트를 통해서 연소 부분에서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일단 지금 뭐 오른쪽 그 그래프에서도 이제 좀 보여지지만 암모니아 연소를 저희가 해보니까 다른 탄소 계열의 연료들을 연소했던 것과 같이 연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더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사이클 투 사이클 프레셔 베리에이션이 역시 아주 안정적이더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탄올 연료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메탄올은 저희 LJP 엔진 기술을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LJP 컨셉을 적용을 해서 연소를 해보니 암모니아가 뭐 이런 탄소 계열의 연료가 아니지만 메탄올의 연소의 특성과 유사하게 나오더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럿 오일은 제가 아까 저희가 테스트 할 때 한 15% 정도가 이제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또 계속 원실린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제가 확인한 정보는 저희가 10% 이하로 지금 떨어뜨렸고 5% 근방까지 저희가 파일럿 오일을 양을 지금 줄였다라고 지금 테스트 결과가 제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스 같은 경우에는 MGO를 운전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이제 녹스가 나왔고, 근데 암모니아 슬립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암모니아 슬립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아산화질소는 거의 배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원실린더 테스트입니다. 원실린더 테스트라는 말이 4개의 실린더 중에 한 실린더는 암모니아를 떼고 3개의 실린더는 퓨얼 오일을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배기가스가 같이 이제 혼합이 되기 때문에 이 원실린더 테스트로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풀스케일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엔진의 이런 보기 시스템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펜하겐에 있는 R&D 센터의 조감도인데요. R&D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될 때만 하더라도 이 암모니아 R&D 센터가 코펜하겐의 거의 시내에서 약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가 좀 외곽이었고 그 다음에 허벌판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가서 거기에 건물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시내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회사 주위로 보시면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교회도 생기고 여기에 7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암모니아가 누출이 됐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덴마크 정부의 승인을 받고도 내부 자체적으로 안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런 안전시설을 강화를 했습니다. 굴뚝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뭐 벙커링 설비의 안전 강화를 하고 하면서 저희가 테스트 이런 시작 시점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암모니아 벙커링 하는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탱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공급 장치와 이제 워터실이 여기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탱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라인을 타고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D 센터 안에 암모니아 엔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박의 적용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밸브 트레이닝과 그러니까 시스템 볼륨, 암모니아 시스템 볼륨과 벤틸레이션 더블 라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퓨얼 밸브 트레인과 더블 벤틸레이션 팬, 그다음에 아웃렛, 그다음 스크러버들은 이제 R&D 센터 이 지붕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설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조금 보시면 암모니아 연료 탱크가 있을 것이고요. 연료 탱크에서 이제 LP 펌프를 통해서 연료가 이 펌프 쪽으로 공급 장치 쪽으로 가게 되면 공급 장치에서 아까 말한 80바의 액체 상태로 승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80바의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가 퓨얼 밸브 트레인을 거쳐서 엔진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잉여 암모니아가 다시 이렇게 리턴이 되도록 됩니다. 리턴이 되면 새로운 암모니아와 다시 합쳐져서 엔진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에서 암모니아 운전을 하다가 이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암모니아를 이제 배출을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요 라인을 통해 보시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이 라인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면서 엔진의 낙아웃 드럼이라는 곳에서 액체와 기체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래서 액체의 암모니아는 리커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 베이퍼는 워터실로 가서 이런 수분과 워터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용해가 되어서 암모니아가 이제 대기로 배출이 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LPG 메탄올 엔진의 이런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지만 가장 특이한 부분이 이런 워터실이 적용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암모니아가 배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워터실이 이렇게 추가가 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저희가 워터실 또는 아모니아 캐칭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첫 상업용 엔진 7S60보와 아모니아 엔진의 아모니아 캐칭 시스템을 이제 설계한 도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암모니아 캐칭 시스템에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특허를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 아니고 이런 업체들이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기술을 이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래 선박연료로서 암모니아의 기대는 상당히 크고요. 저희 직원도 여기에 참석을 해 있지만 저희가 매일매일 조선소 선주사로부터 암모니아 관련 문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우려가 많았지만은 일단 연소는 성공적으로 저희가 했고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풀스케일 테스트를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 컴포넌트 공급 업체에 저희가 이제 좀 빨리 컴포넌트를 공급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엔진이 저희가 60바 엔진으로 선정을 했는데 60바 엔진은 사실 탱크선 PCTC 그 다음에 암모니아 캐리어 사실 다양한 선종에 적용될 수 있는 엔진이 이제 60바 엔진이라서 저희가 이제 60바를 선정을 했고 또 일본에 저희가 일본 미쯔이에서 이제 60보 7S 60보 엔진을 이제 수주를 했고 이미 이 수주 사실은 수주 거는 이미 공개적으로 지금 다 어너운스가 사실 된 거죠. 그래서 60보가 저희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도에 해상에서 완벽하게 이제 철저히 검증을 한 후에 저희가 본격적인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할 예상입니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엔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마디 하면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서 사실 기술을 리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기술을 리딩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하지만 암모니아 엔진 개발에서 기술을 리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안전하게 개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선주사들이 관심도 있고 그리고 조선소 그다음에 엔진 업체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품업체들 그리고 저희 경쟁사 그리고 저희까지 많은 여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암모니아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런 대형 사고는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이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수의 몇 개의 프로젝트를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완벽하다고 안전이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저희가 본격적인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테스트 일정은 이미 했습니다. 7월 3일 날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풀스케일 테스트는 이제 내년에 저희가 시작을 할 예정이고 암모니아 엔진 계약은 저희가 일본에서 이제 벌크 캐리어에 저희가 7에서 60이 들어가는 이제 계약이 이미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밑주에서 이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일부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게 지금 이제 암모니아 엔진으로 바꾸는 옵션들이 좀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한 5 프로젝트 정도가 토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연료와의 공급 시스템이 차이 나는 것들은 물론 연료의 특성에 따라서 재질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암모니아 부식성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압력들이 이제 또 틀립니다. 메탄올이 10바, 그 다음에 LPG 50, 암모니아 80바 등 이런 부분들이 틀리지만은 전체적인 이 컨셉은 유사하고 다만 암모니아가 아까 이 아모니아 캐칭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가장 특이한 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